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도 후원이 들어왔는데요. 페이트리온에서 박재권 님이 후원 시작해 주셨고, 팟빵에서 이상훈 님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환절기라 그런지 네. 저희 회사도 지금 뭐 감기들이 한번 휘몰아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낙교님이 갑자기 집에 가셨어요. 말하고 가신 거죠? 말하고? 네, 노블님이 녹음하러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열심히 왔는데. 그러니까 저 여기 올 때 따릉이 타봤거든요. 네네. 네, 처음 타봤는데, 일단 처음에 그 자전거를 빼려고 하는데, 그 회원가입할 때 제 대여용 비밀번호를 넣거든요. 네. 비밀번호를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따릉이를 빼려고 하니까 따릉이한테 비밀번호를 넣으래요. 근데 따릉이 비밀번호 넣는 곳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화면을 눌렀을 때 화면에 이제 액정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골랐던 두 대가 모두 액정이 표시가 안 되던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에서 눌러야 된다고요? 예, 자전거에 액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누를 방법이 없어가지고 두 대나 그렇게 보내고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는데 다른 걸 눌러봤더니 걔는 액정이 들어오더라고요. 걔를 다시 대여를 해가지고 겨우 타고 왔는데 뭐 생각보다 자전거 퀄리티는 좋더라고요. 품질은 밟으면 잘 나가고. 그래요? 잘 나가요? 생각보다 잘 나갔어요. 괜찮나 보네. 그리고 기어가 3단까지밖에 없긴 했는데 뭐 꽤 괜찮았어요. 근데 따릉이는 지정된 위치에만 반납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보통 큰 역들 옆에 있으니까 저는 언주역 옆에서 타서 여기 서초역 옆에다가 지하철 아예 안 타고 오신 거예요? 네. 하나도 안 그러셨구나. 네. 저는 이제 카카오 그 바이크라고 카카오가 최근에 내놓은 거 있잖아요. 판교 쪽에만 하나요, 지금? 지금 분당이랑 인천 연수구만 하는데 걔는 전기 자전거라서 와. 네, 훨씬 편하거든요. 와. 페달 안 굴려도 가요? 아니요, 굴려야 돼요. 그 법적으로 안 굴리고 가면은 자전거 도로를 못 가요. 근데 사람의 힘에 비례해서 돌면은 자전거 도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시속 25km 제한으로. 와. 네, 그거는 확실히 편해요. 오르막길 갈 때는 그냥 평지 같고. 이야. 그리고 카카오 바이크는 아무 데나 반납해도 되거든요. 네.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러게. 가져가 버려도 되잖아요. 가져가지는 않죠. GPS 같은 게 달려있겠지만. 막혀가지고 뭐 충전할 방법도 네.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막 불법 주차 이런 건데 분당이나 이제 연소구 같은 데는 네. 신도시다 보니까 사람만 다니는 길 개념이 있어요. 사람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차도만큼 넓어요. 네. 그런 데다 그냥 막 대놔도 사실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그러면 이제 난장판 되겠죠? 그렇겠네요. 저는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일 불편했던 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다는 거. 그쵸. 자전거 타기 너무 힘들어요. 서울은 자전거 타고 인도 가면 불법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불법인데 저는 계속 인도로, 왜냐면 위험하니까 인도로 달리다가 그 강남역 사거리에서 길을 건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렇네. 다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도로로 이제 가가지고 그 주황색 라인 네. 거기에 잠깐 서 있다가 신호 바뀌면 받고 이렇게 지나오고. 엄청 무서운 길로 오셨는데. 네. 그래서 돌아갈 땐 그냥 지하철 타고 돌아가려고. 나중에 출퇴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낙교님도 그렇고, 지금 저도 감기 걸리고, 회사분 몇 분 감기 걸려서 막 연차 낸 분 있었어요. 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럴 때 서로 감염되는 느낌? 그쵸. 아프면 집에서 쉬도록 만들어야 돼요, 회사가.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 쉬긴 쉬죠. 어쨌든 다 휴가 내고 쉬면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제일 찝찝한 게 지하철이에요. 대중교통에서. 네, 지하철은 약간 밀집돼 있잖아요. 회사 사람들끼리 사실 거의 이야기 안 하고 지날 때도 많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별로 안 친하군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다 모든 사람 한 번씩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에서 약간 찝찝해서 집에 가자마자 애기 감기 걸릴까봐 애기 못 만지고 샤워 먼저 하고 항상. 샤워까지 하세요? 저는 손만 씻었는데. 애가 좀 크셨잖아요. 옛날에도 손은 씻었어요. 항상. 이게 지하철은 또 손잡이도 자꾸 해야 되니까 확실히 맞아요. 인플루엔자가 옮겨 다니기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 뭘로 하세요? 저는 지하철 타고 버스 한 개.
몇 호선 타시는 거예요? 7호선 타고 7호선. 아, 숭실대 입구에서 7호선 타고 네. 학동역이나 논현역까지 와요. 음, 거기서 버스 타고 두세 정거장? 그럼 완주역. 숭실대 입구역이면 많이 막히는 노선은 아니겠네요. 일단 7호선 자체가 사람이 그 구간에 아주 많진 않아요. 다행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타고 다니기엔 제가 예전에 7호선을 저기 사가정역에서 한번 출근 시간에 탔는데 와, 사람이 못 그때 타더라고요. 저는 2호선이 그렇게 빡센 줄 네. 알았는데 저 노원 이쪽에서 다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음. 못 타는데 몇 대 보냈는데도 막 그 상태? 와. 예. 위쪽은 또 그렇군요. 7호선도. 예, 7호선 장난 아니더라고요. 건대 좀 내리긴 하는데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분당에서 강남 서초로 출근하는데 신분당선 타거든요. 네. 예, 신분당선 원래 처음 뚫렸을 때 정자에서 타니까 음. 무조건 앉아왔어요. 출근 시간에도. 그랬겠네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밑에까지 뚫리고 하면서 정자역에서 못 힘들어요. 타요. 아, 사람이 꽉 차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아직 빡빡하게 안 타요. 이쪽 사람들은. 그렇긴 한데 잘못하면 한 대 보내야 되고 막 빡빡하게 타고 또 바로 다음 판교역에서 내릴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인들이. 해서 잘 안 들어가요. 퇴근할 때도 그렇고 요즘 좀 출퇴근이 확실히 힘들어진 느낌? 전기차는 집에 있어요, 그러면? 예, 전기차 사실 타고 싶은데 네. 와이프가 타야 되기 때문에 아, 차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쵸. 요즘 전기차 타고 싶은 생각이 진짜. 타고 출퇴근 하신 적은 없으세요? 초반에 애 낳기 전이랑 음, 와이프가 애 데리고 못 나갈 때는 전기차 타고 날마다 출근했죠. 네.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제 집에서 네. 회사 문 앞까지 했을 때 한 50분, 40분 걸리거든요. 지하철 타고 하면 신분당선으로. 신분당선 자체는 18분 뭐 이 정도지만 환승하고 뭐 2호선 기다리고 하다 그쵸. 보면 저희 집에 또 마을버스 타고. 근데 전기차 타면 막혀서 1시간이에요. 진짜 막혀서? 꽉꽉 막혀서. 아, 내가 뭐 달릴 만큼 달리지도 못하고 그냥 네. 가다 서다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경부고속도로에서도 한 60 미만으로 달리면서 꽉 차서 가는데 집까지 도착하면 1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피하면? 네? 피하면 어때요? 출퇴근 시간을. 그러니까 잘 피하면 조금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면 네. 여기 회사까지 한 30분? 오, 네. 30분 반에 올 수 있어요. 오, 좋네요. 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신분당선이 2,000원인가 그러거든요. 편도가. 와, 비싸네요. 네, 편도가 2,000원인가? 아무튼 비싸요. 네. 그리고 왕복이면 한 3,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네. 톨비가 50% 할인이라 500원이거든요. 오, 왕복 1,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타면 탈수록 돈을 버는 건데 차 살 돈이 없어서 한 대를 더 살 돈은 없어서 전기차 또 좋은 점 얘기해 주세요. 뭐 있어요? 사실 딱히 없어요. 제가 몰라서 차를 처음 사다 보니까 아, 정말요? 네, 첫 차라서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정비소 가면 정비소 아저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차는 엔진오일 갈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가 없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소에 갈 일이 없어요. 기계보다는 전자부품에 가까워지는 느낌이네요. 그쵸. 이제 엔진오일 갈고 막 이런 요소들이 다 엔진이 기계적으로 돌고 뭐 브레이크 패드도 그쵸, 갈고 하는 게 예. 브레이크 많이 밟고 이러는데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엑셀을 떼면 회생제동이라고 배터리 만들려고 그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것처럼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 달 일이 없대요, 우선. 우와. 브레이크를 자체를 워낙 안 밟으니까. 아, 그리고 뭐 엔진 오일 당연히 필요 없고, 네. 100km마다 해야 되는 게 없어. 와이퍼 정도? 와이퍼 액. 소모품 조금 넣어주면. 저같이 이제 차를 처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몰라도 전자제품 쓰듯이 쓰는 거죠. 저도 지금 두 번째 차인데, 첫 번째 차 휘발유였고, 두 번째 차는 이제 LPG거든요. 진동이 조금 줄었다고 느껴지는. 근데 이제 그 전 차는 너무 오래되기도 해서, 그래서 심했던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디젤이랑 같이 비교해보면 확실히 진동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운전할 때 편한데, 네, CP님네 차는 전기차잖아요. 네. 진동 면에서는 거의 안 느껴질 정도.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거 그냥 차를 좋은 거 사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전기차여도 코나 자체가 네. 소형 SUV라서 아반떼급이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면. 그래서 자재가 다 싸구려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비싸서 보조금 막 받기 전에 5천이지 사실 전기차랑 소나타랑 제네시스 이런 거 타보면 제네시스나 소나타가 전기차인지 알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는 없는데 그 외 모든 잡다한 소리는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엔진 소리가 심해지잖아요. 일반 그쵸. 내연차. 그런 건 없어서 좋긴 한데 그냥 잡다한 소리나 뭐 바람 소리 이런 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요즘 뭐 테슬라 같이 자율주행 정도는 아니어도 전기차만의 어떤 좀 그 서포트해드 그 운전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전기차라서 해주는 건 아니고 원래 다 요즘 차들이 네네. 있는 기능. 현대차가 다 넣을 수 있는 기능인데 이제 전기차 쪽엔 좀 많이 넣어줬어요. 오버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소나타에 무슨 급 아니면 절대 못 넣는 옵션 이런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 제네시스가 아니고 소나타에는 안 넣어주는 기능. 근데 코나 전기차에는 그런 거 다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거의 테슬라급이죠. 지금 우선은 손 놓고 좌우 차선 유지하면서 가다 서다 다시 출발하는 것까지 다 해주거든요. 속도 제한 없이. 그러니까 속도 리밋이 없이. 속도 리밋은 제가 올리면 되는데 네. 기본으로 이제 오토로 세팅되면은 그 도로의 최고 속도까지 맞춰줘요. 알아서. 그러니까 제가 경부고속도에 110이면은 110으로 달리다가 중간에 80 구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알아서 80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10 구간 되면 다시 110으로 올라가고. 멈추는 거는 아예 완전히 정지하는 것까지. 네, 완전 정지하고 와. 3초 이내에는 다시 바로 자동 출발해요. 3초가 지나면 제가 손가락으로 까딱하거나 아니면 네. 발로 엑셀 밟아줘요. 밟아주면 그게 약간 아쉬워요. 그거 그냥 해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테슬라는 그게 되거든요. 버프가 있겠죠. 네, 테슬라는 그게 돼요. 음. 그래서 테슬라는 그게 편한데 근데 현대차 이 정도만 해도 뭐 그러면 제일 오래 운전해 보신 게 몇 시간 정도세요? 아마 한 3시간 몇 분 정도 되는 3시간? 예, 저기 거리로는? 영광 이런 데 내려가는데 한 200 몇 킬로, 200. 300킬로 안 될 거야 아마. 그렇지만 그 고속도로를 타는 순간부터는 거의 자유로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탈 때부터는 네. 이제 그 자율주행 옵션 켜고 네. 우선 핸들에 손을 올려놔야 돼요. 위험하니까. 갑자기 들어오는데 손을 올려놓되 나는 이걸 약간 제어하는 느낌이고 그냥 내가 좀 빨리 달리고 싶으면 자율주행 중에도 속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네. 좀 빨리 달리고 싶으면 밟았다가 떼면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뭐 라디오나 뭐 이런 거 들을 때 이런 거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네. 눈은 앞에 봐서 위험 상황에 대응을 하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거보다도 지금 뭐 저도 뭐 전기차의 장점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수리도 있고 뭐 자율주행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막상 타보면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약간 슈퍼카 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달리고 싶은 느낌이 진짜 중간중간 진짜 많아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네. 저속이나 뭐 고속에서도 170까지는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달리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긴 해요. 170 밟아봤어요? 170까지는 부서도 못 밟고 아마 130 밟았을걸요? 근데 이게 차체 자체가 좀 저가형으로 만들면 고속으로 달렸을 때 굉장히 진동이 심해지는데 맞아요. 어때요? 코나는? 진동이 조금 있긴 한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임은 좋아요. 그냥 그 배터리가 무거워가지고 아래 깔려 있어서 네. 차 불안한 리뷰어들이 느낌은- 말하는 안정감 이런 거는 우리 고속에서 훨씬 좋고 어, 근데 소리는 이제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테슬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약간 그 마감이 약간 부실하다고 말을 네.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약간 바람 소리가 많이 들려요. 아, 근데 그런 거 이제 벤츠 S 클래스나 이런 거 타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 바람 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약간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걱정하는 거는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되면은 그 젊고 폭주족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전기차 타기 시작하면 이거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워낙 초기 가속이 세가지고 네, 급발진, 횡단보도에서 확 밟으면 확 나가거든요. 급제동. 그러면 꼬리물기 하는 차들은 거의 부딪혀요. 아, 얘가 신호만 보고 가면 꼬리물기 하는 차가 네, 원래 보이면 일반 승용차 아무리 밟아도 그 차에 도달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스포츠 모드 같은 거 해놓으면 밟는 순간 그거 차 받아버리고 또 반대로 오른쪽에 버스 같은 게 있을 때 네. 횡단보도 이제 사람이 막 깜빡깜빡거릴 때 막 뛰잖아요. 네, 네. 그럼 기존에도 이제 밟았을 때 바로 안 나가니까 대응이 되는데 얘는
밟으면 바로 나가가지고 어, 저도 그래서 이제 밟으면 바로 나가는데 옆에서 좀 일부러 늦게 출발해요. 네. 일부러 약간 한 타이밍 늦게 출발하고 이런. 안전을 위해서.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퇴근할 때 차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낙교님한테도 항상 말하는데 좋죠. 한국이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차에 엄청 유리한 환경이라고. 어떤 면에서 그래요? 그냥 모든 인프라 면에서 차도가 막히면 차도를 새로 만들어주고 고속도로를 분당 쪽에 막히면 용인에 차가 오래 걸리니까 네. 용인 서울 고속도로 새로 뚫어주고 경부 고속도로 뚫어주고 뭐 분당 수서 고속도로 뚫어주고 계속 뚫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면 마이너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분당에서 강남 웬만한 데 갈 때 집에서 집 도착하는 거 보면 아무리 막혀도 시간이 비슷하고 근데 더 편하고 이제 주차도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주차비 내도 특히 저같이 전기차면은 그냥 기름값이랑 맞먹고 네. 그래서 대중교통 타는 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저는 악천후 일대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아 그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엊그제 비 많이 왔었잖아요 저녁에. 네. 그때 마침 가져온 날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동네 같이 사는 이제 그 회사 직원분이 있어서 같이 네. 타는데 둘이 너무 좋아.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그러니까요. 근데 비 오면 원래 비 오고 금요일이었거든요. 엄청 막히잖아요. 그래도 그냥 1시간이에요. 아, 그냥 그죠. 막혀도 그래도 1시간. 1시간. 한 10분 정도 늦었는데 네. 비 한 방울도 안 아유, 맞고 그럼요. 안에서 엄청 따뜻하게 그랬죠. 좋았겠다. 저는 앞으로 점점 그러게 될 것 같아요. 한국도 한국이 약간 미국 많이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미국도 자가용 타잖아요. 대중교통은 이제 점점 관리 안 되고. 근데 그쪽은 한번 보니까 좀 느껴지는 거는 워낙 땅이 넓고 그 우리나라 같이 대중교통으로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자가용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대중교통으로 모든 곳을 가기 힘든 동네 있어요. 분당 같은데? 이제 제가 서울러라서. 네, 서울은 진짜 대중교통 잘 되는데 네. 그 외곽 도시들은 진짜 바로 역 하나 차인데 갈 방법이 없어요. 택시가 안 가요 우선. 그쵸. 택시 아저씨들이 역 하나면은 나는 대중교통으로 갈 방법이 없는데 택시 아저씨가 절대 안 가요. 네. 걸어가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카카오 바이크도 좋긴 한데 예전에 수원에 갔는데 거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 지형이 약간 애매해서 그 역 하나 차인데 거기도 그런데 도로를 건너서 타면 경기도에서 기흥구 네. 뭐 도로를 또 이쪽으로 건너면 용인시 네. 또 다른 데로 건너면 수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택시 안 잡힌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분당도 그래요. 저기 네이버 사옥 네. 쪽에서 약간 한정거장 다음이 이제 용인과 분당의 경계거든요. 법도 좀 이상해. 한 생활권인데 네. 용인 택시들은 여기 사람 못 태워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태워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공짜로 무조건 돌아가야 돼서 반대로 이쪽에 올라가거나 분당 택시 타고 용인 가려고 할 때 택시 기사들이 안 갈라 그래요. 자기 올 때 무조건 빈 차로 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다 트래킹을 하나 봐요? 트래킹이 아니라 그 기사님들끼리 쫓아다니고 그 파파라치처럼 하신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서로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네. 아무튼 출퇴근이 좀 부럽습니다. 개선되면 좋겠네요. 네. 감기 안 걸리셨어요? 근데? 저는 감기 이게 지난번에 출장 다녀오고 나서부터 계속 목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한 두 달 정도, 3달 정도 계속 안 좋다가 최근에 좀 좋아지는 상황이라 사실 이게 그 중간에 감기를 알았을 수도 있는데 목 감기가 딱히 왔었는지를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계속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시피님 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네,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저 안 좋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애기한테 옮을까 봐 좀 걱정? 약간 애 낳고 그런 게 바뀐 것 같아. 그쵸. 네. 구글이 네. 어제 무슨 게임 뭐 GDC하고 그러더니 네.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거랑 상관없는데 카르멘 샌디에이고? 아, 예. 이 게임은
링크 주신 거 실행해봤는데 구글 어스만 나오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처음에 이제 클릭을 몇 번 해서 게임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카르멘 샌디에고가 저도 몰랐는데 네. 옛날에 막 16비트, 8비트 이런 시절에 나왔던 게임인가 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도둑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전 세계 어디를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디 장소를 가면 힌트를 줘요. 그 용의자가 뭐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원이 있는 국기를 들고 다니더라. 그리고 어디를 갔더니 뭐 그 일본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죠? 곤방인가? 곤니치와인가? 곤니치와. 뭐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말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힌트들이 들리면 아, 그럼 얘가 일본을 갔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쉽고 좀 그냥 교육성 게임인데 네. 아무튼 그 게임이 있었나 봐요. 저도 네. 몰랐고, 근데 이번에 카르멘 샌디에고를 구글어스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구글어스에 그 링크를 딱 들어가 봤더니 카르멘 샌디에고 그 힌트들이 막 나오고 이제 제가 1분을 누르잖아요. 네. 1분에 또 그 장면 화면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다 구글어스에 있는 실제 화면인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지도 옮기는데 살짝 그 흥분감을 느꼈어요. 그래요? 예, 처음에 조금. 약간 그 CSI처럼 내가 원격으로 잡는 느낌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스릴 있거나 게임 자체가 막 그렇진 않은데 이게 구글 어스랑 연동됐다는 거. 그래서 좀 일본의 후지산을 클릭하면 후지산의 뭐 모습을 볼 수 있다거나 그렇군요. 이런 것도 연동이 되니까 좀 재미있더라고요. 아, 이게 구글이 만든 건가 보네요? 카르멘 샌디에고요. 네. 그러니까 걔네가 뭐 아마 라이선스를 사서 연동을 시켰거나 했겠죠. 네. 예, 어스 API를 사용한 게 아니고. 도메인이 어스.google.com이라서 네. 저는 서드파티에서 이거 이용해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방 끝나요. 게임이 한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요? 어른들이니까 이게 아이들 교육용으로 만든 게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지금 처음 링크 주셨던 거 누를 때랑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아, 그래요? 그래도 모르겠어, 어려워요. 해보시면 뭐 금방. 네. 아, 이거 했더니 노트북이 발열을 그쵸. 약간 자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미지 3D다 보니까 나중에 하는 거 한번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네? 금방 끝나요. 아, 요즘에 유튜브 그 게임 하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게임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다른 사람이 게임 하는 거 보는 거죠. 내 노력을 안 썼고. 그렇군요. 이번에 애플이 신제품을 갑자기 냈어요. 그니까요. 원래 뭐 발표하는 날 따로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뭐 홈페이지에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니랑 아이패드 미니랑 아이패드 에어인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모델을? 아이패드 미니는 이제 기존 모델 똑같은데 네. 사양 업그레이드하고 애플 펜슬이 되게 했죠. 네네. 네, 아이패드 미니 원래 펜슬이 안 아니잖아요. 됐었는데. 근데 그렇게 나온 거고 아이패드 에어는 약간 그 바뀌었어요. 디자인도. 그러니까 10.5인치가 나왔어. 원래 10.5인치 아이패드는 네. 아이패드 프로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9.7인치 아이패드가 그 일반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 쓸 수 있게 나왔었는데 이 또 애매한 게 나왔어. 아이패드 에어가 사실 저는 지금 이거 정확히 못 봤는데 네. 아이패드 에어랑 그냥 아이패드의 차이가 무게? 그러니까 무게 차이인지 디자인 차이는 없는지 이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이패드 에어가 옛날에는 너무 얇게 나와가지고 네. 걔가 있었는데 그 라인업이 약간 없어지는 것처럼 되다가 또 이렇게 됐네요. 신기하네요. 근데 사실 아이패드 에어나 뭐 아이패드나 아이패드 프로는 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사봤지만 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랑 10.5인치도 써보고 그냥 아이패드 써보고 에어도 써보고 미니도 집에 있는데 네. 아이패드 미니가 좀 짱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아이패드 미니가 딱 들고 다닐만 해요. 그리고 크기 면에서? 무게 면에서? 예, 크기 면에서 원래는 이제 큰 화면이면은 큰 화면에 맞게 레이아웃이나 이런 게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플 개발해보면 특히 iOS 앱 개발해보면 애플이 아이패드에 대해서 큰 화면과 작은 화면 미니랑 12.9인치랑 똑같이 취급해요. 개발적으로 기본은 이제 물론 개발자들이 이걸 막 더 커스터마이징 할 수는 있지만 네. 기본 컨트롤들이 그걸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약간 특화된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패드 미니용 앱 만들고 12.9인치용 앱 따로 만들 그럴 순 없죠. 여지가 많이 없잖아요. 네. 이제 포토샵 같은 애들은 물론 12.9인치용 더 넓게 컨트롤도 많이 보여주고 하겠지만 12.9인치는 진짜 그림 그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네. 이제 화면이 넓어서 좋은 거고 음, 그 외에는 메리트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미니는 딱 적당한 크기에 네. 미니는 웬만하면 그 패딩 주머니 같은 데 다 들어가요. 그렇게 작아요? 예, 그 세로로 얇아가지고 어, 예, 근데 이제 미니의 단점은 디스플레이가 좀 안 좋았던 거랑 네. 성능 좀 부족한 거랑 펜슬 안 되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 미니에 펜슬을 넣어줬거든요. 네네. 근데 애들 또 웃겨. 펜슬도 2세대가 아니라 1세대 넣어줬어요. 진짜 이거 너무한 것 같아. 예, 아무튼 이 세대를 못 넣은 이유가 뭐, 안 넣은 거죠. 차별화? 안 넣, 예, 차별화? 약간 무선 충전되고 이런 거 칩 안 넣으려고. 아, 예. 네. 근데 뭐 1세대도 나쁘진 않아요. 예. 무선 충전이 편하긴 한데 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가 무엇보다 가격이 싸요. 아이패드 미니, 와이파이가 499,000원? 와, 이 괜찮네요. 정도면 아마 중고로 좀 있으면 30만원? 뭐 이런 걸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이패드 프로 막 256기가? LTE 막 하면 150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진짜 좋은 거죠. 그러네요. 패드 한번 사볼까? 아, 그래요? 중고로 사세요. 네네. 제가 요즘 항상 말하는 무조건 중고로. 네, 당근마켓에서. 당근마켓 아니어도 뭐. 아니어도. 네. 근데 미니랑 에어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인 또 한 거죠? 어제죠. 네, 어제 지금 아이맥도 리프레시 돼가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니까 얘는 왜 갑자기 리프레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CPU만 업그레이드 했어요, 근데. CPU랑 GPU 정도? 그러네요. 아, 근데 발표할 거면 어제 같이 아니요, 그래, 같이 하지, 미니 할 때. 오늘 또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낙교님 말로는 에어팟? 이어팟, 에어팟? 에어팟, 네, 예, 무선, 에어팟. 네. 네. 그거 새로 나올 것 같다고. 2세대. 애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다른 데서는 아이팟 터치도 예정이 있다고. 아, 그래요? 터치는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 아까 낙교님이 말한 건 그거였다. 아이폰 SE. 아, 아이폰 SE. 아이폰 SE는 아이폰 이제 SE. 안 나올 거예요. 버려야 돼. 신기하네요. 근데 아이맥은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코어 개수가 늘어가지고 이번에. 네. 가격이 좀 비싸졌는지는 저도 안 봤는데 아마 가격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코어가 늘면 조금 좋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체감을 못하고요. 그냥 멀티코어를 쓰는 앱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동영상 처리나 뭐 음악 작업이나 뭐 개발로 치면 엑스코드 같은 거 빌드? 네. 이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빌드는 그 멀티코어를 써요? 예, 엑스코드나 이제 그 자바 쪽은 모르겠는데 엑스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프트 코드 컴파일 할 때 코어 개수만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드 빌드나 뭐 이런 것도 빨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걔들은 노드 자체는 어쨌든 싱글 스레드 도는데 이제 거기서 잘 만들었으면 코어를 많이 쓸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좋아질지 사실 기대는 크게 안 되네요.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2015년에 맥북 프로 15인치 최고급 사양 사고 네. 몇 년 있다가 이제 2018년 맥북 프로 최고급 사양 샀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때는 코어가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때도 세대가 바뀌긴 했어요. 네.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각각 이제 개발자분 빌드 해보는데 1초도 안 빨라졌어요. 그래요? 실망인데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쪽에는 근데 이제 동영상 인코딩하고 이럴 때는 확실히 차이가 크죠. 동영상 인코딩 뭐 10분 될 거 한 8분 줄어들고 막 이러니까. 그렇군요. 저도 어제 영상 뭐 인코딩 하나 돌렸는데 5분짜리 영상인데 네. 인코딩이 20분 걸려요. 근데 그거 제 거 윈도우 컴퓨터에 가져가서 i7에 뭐 그걸로 하면 5분짜리 영상이면 3분 걸리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유용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군요. 동영상 인코딩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쵸. 저는. 유튜브 하셔야죠.
유튜브까지는 아직. 근데 아이맥 리프레시 돼서 그냥 평생 되지 말지. 지금 회사 거 산지 1년도 안 되는데. 아이맥이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니즈가 없어요. 한 번 사면. 왜요? 이 성능이 저하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네, 없어요. 아이맥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와. 맥북은 막 팬이 돌면서 그쵸. 느리고 막 뜨거워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맥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와. 뭐 웬만한 거 돌리면 그냥 다 잘 돌아가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거는 레티나 5K 뭐 처음 나온 게 2014년인가요? 그 모델이 있거든요. 네. 아이맥 5K. 근데 집에 가서 개발하면 그냥 램이 8기가라서 약간 그 버벅거리는 거 있지. 그 외에는 개발하고 할 때 회사나 이쪽이나 큰 차이는 안 느껴요. 그러니까 램빨은 좀 있는데 그냥 컴파일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느린가? 아이맥이 좋군요. 네. 안 써봐서 사실 잘 몰랐어요. 아이맥도 중고로 사면 좋아요. 근데 아이맥 중고 좀 애매하긴 해요. 아이맥은 그래도 중고가 비싸요. 5K 되는 중고들이 100몇만 원에서 그러니까 4년 됐는데도 반값밖에 정도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이맥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집에 그럼 기기가 몇 개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집에 아이맥 하나 있고 윈도우 데스크탑 2대 있어요. 왜요? 하나는 예전에 방송 송출용으로 하고 하나는 그냥 메인용, 게임용. 네. 이제 애 생겨서 아예 못 쓰긴 하는데 그 방송 송출용도 사실 원래 윈도우 조립했던 건데 네. 예전 집에서 환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픽카드 팬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대로 거의 못 써요. 그래서 그냥 음. 방송용으로 놔둔 거고 네. 중고로 팔기도 애매해서 또 노트북은 이제 회사 맥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쓰던 그냥 맥북, 뉴 네. 맥북이라고 부르는 거 네. 그거 음. 가 하나, 둘, 셋, 넷, 5대 어휴, 집에만 회사 오면 한 대서 드러나고 맞네요. 동기화도 일이고 와이프 거 뉴 맥북은 팔까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어차피 애 보느라 뭐 잘 쓰지도 못하고 네. 느리거든요. 아무래도 느려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느린지도 모르고 편한데 개발하기 개발을 느려서 하려면 근데 팔려니까 또 귀찮아서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아직 몰라요. 네, 몰라요. 그 아까 하던 얘기 잠깐 기억나면 스타디아를 구글이 냈는데 맞아요. 그냥 뭐 다른 데서 내놓는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이랑 크게 다른가? 4K 지원된다는 거? 구글이 그 GDC? 구글 게임 뭐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또 있나 봐요. 전 GDC 처음 듣고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개발자 컨퍼런스가 구글 I/O 말고 하나 더 있었나? 막 이 생각했는데 게임 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디아라고 이제 발표했는데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도 네. 원격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집에 놔두고 내가 밖에서 윈도우나 아이맥이나 뭐 핸드폰으로 그 컴퓨터 그 플스를 이용해서 내가 집에서 하던 게임을 그대로 네.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플스 기기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구글이 내놓은 게임 스트리밍은 내가 기계를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개념인 거죠. 게임 자체가. 네, 우리가 회사 서버 쓰듯이 네. 게임 자체가 클라우드에서 실행돼요. 가격 같은 건 모르겠는데 근데 뭐 클라우드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아마존에서 MySQL이나 뭐 이런 거 쓴다고 했을 때 돈을 더 안 내는 거 같지. 얘네도 게임 자체를 구입하는 비용은 없이 그냥 자기네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비용만 내고 하겠네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엘라스틱서치나 몽고디비 꼴라는 거죠. 그러려면 게임 제작사는 돈 못 벌고 클라우드 제작사만 벌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 시간에 비례해서 뭐 아니면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한 거에 비례해서 뭔가 정산을 해준다거나. 그쵸. 게임 회사에 정산해줘야 될 텐데 해줘야겠죠. 되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음. 기존 게임 회사가 타이틀 팔아서 혹은 정액으로 자기가 다이렉트로 엄청 벌어도 그쵸. 되는데 구글에 올라가면 근데 약간 이게 이 게임 스트리밍도 그렇고 처음엔 이제 콘솔 게임 위주로 됐어요. 그때 스테디아는 지금 보니까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네. 이게 된다는데 이게 비공개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미 알려졌어요. 사실 발표는 이번에 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신기하긴 해요. 우선 크롬북 되고 크롬 브라우저에 되고
네. 크롬캐스트에서 TV에서도 된다 그러고. 그래서 약간 재밌긴 할 것 같은데 금액 이런 것도 없고 지금. 그쵸. 근데 이게 돈이 제일 문제잖아요. 지금 애들이 성능 밝힌 거 보면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가 있거든요, 따로. 네. 고성능에. 걔가 뭐 GPU 성능 수치로 4.2 테라플롭스가 나오는데 오, 스테디아는 10.7 테라플롭스가 나오는데요. 테라플롭스가 잘 모르겠지만 두 배가 넘는 두 배 넘게 성능이네요. 빠르다는 거죠. 네. 근데 또 모르죠. 저거 두 배 빠른 거를 한 100명이 나눠 쓰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좋은 거는 플스 같은 것도 모르겠는데 얘는 4K가 돼요. 4K 60프레임이 돼요. 이거 데이터 양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8K에 120프레임까지 해준다니까. 와. 이게 이제 그냥 발표만 하고 제 생각에는 당장 상용화가 안 될 것 같아. 와. 저는 조금 이제 재밌었던 거는 플랫폼 자체에서 아예 방송용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가 재밌었어요. 맞아요. 유튜브에 바로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부분들이. 여기 나온 거는 게임 스크린샷 찍을 수 있고 네. 유튜브 채널에 바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는 거겠죠. 이게 기존에 게임 스트리밍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다른 엑스박스나 PC의 게임 화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려고 뭐 가진 방법을 다 쓰잖아요. 맞아요. 그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상 카드에서 그 HDMI 그 아웃풋을 안 맞아요. 보내주도록 이제 막혀 있으니까 불법 저작물 불법 복제 이런 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막으려고 캡처보드 같은 것들 우회하는 것들 사용해서 막 하는데 얘네는 아예 다 지원을 해주니까. 맞아요. 게임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처럼 무조건 투컴 했어야 됐고 그냥 네. 게임 성능에 영향 미치면 안 되니까. 그쵸. 또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기가 인터넷 쓰더라도 그 방송 송출하는 네트워크가 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유명 BJ 같은 경우 막 2개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집에 통신사 다르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 서버에서 자기 서버 바로 가고 네. 내가 프로그램 뭐 깔 필요도 없고 방송용 소프트웨어 뭐 엑스스플릿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뭐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건 좋긴 한데 가격이 얼마나 될지 가격이 여름에 문제인데.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게임 진행이 맡겼을 때 구글 어시스턴트를 불러서 돈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헤이 구글 하면 검색 아니에요, 검색? 헤이 구글 하면 검색해서 그러니까, 예. 알려주나? 그런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글 어시스턴트.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시작 나라도 좀 이상해요.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에서 우선한다는데 네. 이쪽에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의 인터넷 좋다고 많이 못 들었거든요.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뭐 종량제 애들 제한도 많고 우리나라처럼 무제한 이런 것도 아니니까. 네네. 4K 60프레임을 데이터 받아가지고 게임하면 4K 그쵸. 60프레임 영상만 봐도 유튜브 영상만 봐도 막 몇 기가인데 네네. 지금 KT도 기가 인터넷에 하루 15기가인가 20기가 제한 걸려 있거든요. 한 10분 하면은 이제 제한 걸릴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참 어떻게 하지? 그냥 선구적으로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링크 주신 것 중에 지금 엔비디아도 2013년에 걔네들은 한참 됐죠. 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그리드라고 네. 만들었다는데 별말 없잖아요. 별말 없죠. 이게 약간 시기가 안 맞아서 아직은 뭐 구현은 했지만 상용화까지는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아 보이는.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해결만 되면 그런 모바일 게임들이 지금처럼 모바일 전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PC용 만든 다음에 네. 그걸 PC에서도 즐기고 모바일에서도 즐기고 게임 개발도 한 소스만 해도 되는 거죠. 네. 플스 이런 거 다 망하려나? 망할까요? 또 그 기계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을 거니까. 그쵸. 근데 저는 사실 플스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했었거든요, 계속.
그냥 플스 내가 사면 자기들 네. IDC 어디 넣어줘가지고 내가 밖에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쵸. 4K까지 그건 바라지도 좋겠네. 않고 플스 자체가 뭐 4K 지원하지도 않고 프로 아니면. 왜냐면 제가 야구 게임 진짜 좋아하는데 네. MLB 더 쇼라는 야구 게임이거든요. 걔가 소니 자회사라서 그런지 계약해가지고 플스밖에 안 돼요 게임이. 아, 그 게임 하려면 저녁에 예전에 회사 끝나고 집에 가서 한 1시간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런 싶은 생각 아이 아빠의 고충. 그래서 게임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네. 또 그게 뭐 PS 비타인가? 조그마한 거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용으로도 나왔는데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모바일용으로 만든 게임은 기능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게요. 왜 안 해주지? 플스는? 뭐 리모트 플레이 내놓긴 했죠. 리모트 정도니까. 네. 어쨌든 자기가 서버 비용 감당 안 하고 사용자들이 기계를 사서 기계 파는 게 아직도 주 수입원이니까. 제조업의 그 마인드를 못 벗어났다. 그쵸. 이제 언젠가 바뀌겠지. 아, 근데 내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시피님 그 야구 게임 할 수 있게 모바일에서 스트리밍 가능하게 돼버리면 운전하다 말고 그거 계속 하고 있을 것 아예 안 같아요. 하죠. 오늘 저도 목이 안 좋고 네, 낙교님도 없고 그러게요. 여기까지 할까요? 또 네. 뭐 할 일 있나?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